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경찰 간부 후보생 헌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험 봐가지고 4시라서 제가 해설을 다 못 달았어요. 한 3, 4번까지 달다가 이게 말았는데 오전 강의하고 이제 1시에 강의 아니 시험 봤잖아요. 지금 4시여가지고 해설을 다 달지는 못했어요. 해설을 다 달지는 못했는데 일단 강의부터 하겠습니다. 강의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공부 방향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하기엔 경찰 시험이 이제 일반 경찰까지는 포함하면 지금이 몇 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번이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최근 7급 포함해서도 제일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뭐 법행은 빼고 변호사 시험은 쉬워요. 변호사 시험은 쉽고 법행 빼고는 가장 최근 4, 5년간, 3, 4년간 사이에 제일 어려운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난이도가 뭐 엄청 뭐 극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약간 중상 아니면 상에서 하 뭐 이 사이 그렇죠? 중하는 아니고 중중도 아니고 중중 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중상 정도 이렇게 되고 지금 뭐 저도 이제 지금 너무 시간이 급해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인데 하게 내 주변에 이제 제일 잘 봐진 수험생이 2개라고 했지 아까? 2개 틀린 한 수험생이 한 명 있고 그는 상당히 잘 봤다고 봐야죠. 2개면 뭐 엄청나게 잘 봤다고 봐야 돼요. 내 생각에는 뭐 한 4개, 5개는 되지 않을까. 뭐 저거 중심으로 경관 중심으로. 일반 순경 기준으로 따지면 한 8개, 7개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일반 순경 6개, 7개 정도 갈 것 같아요, 느낌이. 뭐 정확하게 지금 시간이 너무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순경은 한 6개나 7개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경관은 그래도 한 뭐 4개 합격선 기준이 뭐죠? 3개, 4개 정도 되지 않을까? 4개, 5개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특징이 이제 최신 판례가 우르르 나오고, 최신 판례 진짜 뭐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또 이제 보니까 왜 이렇게 많아? 최신 판례를 작년 올해 판례를 엄청 많이 냈고, 그다음에 통치구조로 좀 볼 수도 있는 것도 막 내고 이래가지고. 어떤 수험생들 좀 어렵다고 많이 느낀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충 준비하면 큰일 나겠다 이거. 근데 솔직히 내가 지금 말한 것도 내 수험생이라든지 뭐 내 모의고사 했던 수험생들 얘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뭐 다른 분들 약하게 공부했던 이런 관점에서 막 15개, 10몇 개 막 이렇게 틀리는 수험생 우수로 나왔을 것 같아 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지금 4-5명 앉아 있는데 한 명은 뭐 4개? 쟤는 상당히 잘 본 거예요. 순경 준비생 치고는 최고지 않을까 저 정도. 내 생각에 6, 7개는 합격생 애들도 틀렸을 것 같아. 순경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경관도 6개, 7개 많을 거야. 경관 좀 하는 사람들 그렇죠. 뭐 한 4-5개는 기본으로 다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너는 몇 개 틀렸니? 쟤는 3개래. 야, 근데 최신 내 모의고사 들었던 애가 좀 낫다. 확실히. 나는 얘들 보고 깜짝 문제 보고 야 큰일 났다 생각이 들었어. 지금 해설 달면서 야 씨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애들 작살 났겠는데 이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면역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면역 주사 맞은 사람은 그나마 버티는 건데 일반 단순 기출만 계속 풀고 갔다가는 이렇게 했다가는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 참 이게 내 생각은 순경 일반 수험생들 한 10개 뭐 나간 애도 엄청 많았을 거야. 이제 3개 엄청 잘했는데 너무. 순경 준비생 중에서는 뭐 3개 틀렸으면 제일 잘한 중에 속할 거예요. 쟤도 4개. 와, 역시 내가 어제 밥 사준 게 효과가 있었나? 내가 어제 여기서 모의고사 마지막 날이어서 밥을 사줬거든요. 근데 애들 열심히 했어 아이가. 그 결과가 없진 않아요. 그 노력한 게 헛되진 않는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좀 수험생 입장에서는 약간은 답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면서 추가적인 얘기를 같이 해보죠. 자, 일단 1번은 난이도가 하라고 봐야 돼요. 그죠? 이거는 뭐 맨날 나오는 거죠. 그죠? 간섭법 인정될 소지가 있다. 그죠? 그다음에 중요한 기본적 상의한다. 이것도 많고. 그죠? 이게 뭐 간섭법은 성문하고 동일한 일 같죠?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어저께 모의고사도 할 때도 풀고 설명도 했죠. 너무 쉬운 거여서 이거 뭐 이걸 틀릴 수험생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 한 정답률 한 80% 아니야? 나만 틀렸나? 어? 한뭐 그지 않았을까 그럽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관습헌법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된다.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뭐 그러겠죠. 뭐 국민들이 헌법을 제정한 겁니다. 관습헌법도 제정 개정을 국민들이 하는 거죠. 국민에 의해서 이제 성립시키는 게 관습이죠. 관습헌법도 국민이 창설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1번 일단 좋았어요. 여기까지 쉬웠어. 2번은 이제 헌정사입니다. 자, 이거는 좀 모르는 수험생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행히도 국민투표가 나왔어요. 국민투표가. 국민투표가 이게 이제 최초가 도입된 것은 언제? 2차죠. 그래서 이거는 저 찾아냈겠죠. 그죠? 국민투표 2차는 맨날 배우잖아. 국민투표 2차. 그죠? 국민투표 2차는 배우죠?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5차. 그죠? 일반 국민투표는 2차. 그래서 3차 때 처음으로 X다. 그죠? 이것 때문에 답을 찾을 것 같아. 이것도 난이도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답이 좀 2번이 너무 유명한 거여서 그래서 이것도 뭐 난이도가 하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첫 번째 페이지까지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 나도 해설 나머지가 뭐 이게 6번까지는 야 쉬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뒷장 넘기자마자 이게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끝나고 나니까 이게 참 수험생들 괴롭죠? 그래도 웃어야 돼 어떻게 해 그죠? 자 5차 개정 때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 이탈 그죠? 이거는 저 헌정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5차 6차 5차 6차 이거 뭐죠 이게 왜 떴어? 이거 어떻게 되죠? 5차 6차 5차 6차 5차 6차 때는 그죠? 당적 이탈하거나 해산했을 때 의원직을 상실한다. 근데 합당 제명의 경우는 의원직 상실이 안 된다.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 자 통일치 국민회의 7차죠? 7차 이거 통일치 국민회의 7차. 그래도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서 2번까지는 재국민 보호조항 8차 재국민 보호조항은 8차 그렇죠. 국가의 재국민 보호 의무 자체는 현행. 그래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재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현행은 국가는 재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죠? 두 가지 기억하시고 뭐 이거는 이제 유언이었고 재국민 양육수당 주지 않는 거 유언이었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뭐 재동포화됐다고 해서 아니 그 해외 나갔다 해서 기본권의 주체성을 유지합니다. 이건 뭐 너무 유명한 판례에서 대한민국 수립 이전의 재동포는 보호하지 않겠다. 평등권 침해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정답이 너무 쉬워서 이것도 일단 여기까지는 하였다고 봐야 돼요. 정답이 너무 쉬운 뻔할 뻔짜였기 때문에 4번이 이것도 난이도가 하가 됐죠. 이것도 일단 뭐 많이 다루는 거죠. 그렇죠? 영토권에 관한 기본권. 영토 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헌법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영토권을 다른 권리구조에 대한 기본권을 간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X다. X 가능하죠. 그다음에 한일 어업협정은 영토라든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다루는 거다. X 그죠? 그다음 영토 조항에 위반한 것이다. X. 이것도 뭐 많이 다뤄졌던 기출에 있었던 거니까 큰 문제가 없었고 이거는 표현은 다르지만 헌재 판례가 많이 있어. 이거는 대법원 판례이긴 하지만 자 방어과 단체가 아니라 단정할 수 없다. 방어과 단체라는 거죠. 뭐가 북한은 방어과 단체다. 물론 이제 이중적 지위니까 대화협력이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일단 방어과 단체 맞죠?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 이거는 좀 약간 생소하죠. 4번은 잘 안 다루는 건데 저 북한 지역에 미칩니다. 우리나라 법령이 미친다? 그렇지. 왜? 한반도와 부속도서.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영토죠. 그래서 북한에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의 소설가 이렇게 북한에 가서 남한에서 북한에 갔어. 그러면 남한에 있는 유족들이 저작권을 누리느냐? 그렇지. 유족들이 저작권을 누리죠. 그래서 북한 지역에 미친다. 이것도 이게 답 때문에 좀 쉬웠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좀 낯설고 4번은 1, 2번은 쉬운 거고 3번은 이제 방어과 단체성 인정했던 판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맞췄을 것 같고 4번은 안 다루지만 3번
확실하다 보니까 적절한 것 찍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도 뭐 일단 여기까지는 한데, 이것도 다행이었던 것은 이제 기출에 있었죠. 그대로. 그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기출 문제겠죠?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그 비상객관 시험과 그러니까 기출을 넓게 봐야 돼요.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는 잘 안 냈어 이게.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는 안 냈는데 이게 기출에서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변호사 시험과 비상객관 시험에 각기 한 번씩 최근에 2, 3년 내에 2번 나왔던 거예요. 제 기출 문제 좀 있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 이거는 기출 문제를 적절히 봤으면. 자, 정당정이 처음 채택된 것은 3차죠. 그 다음에 국고보증은 8차. 헌정사를 의외로 좀 내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보임 하는 것은 허용되는 사실상 관계다, 그죠? 이것도 이제 그 통치구조 파트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있어서 내가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나왔잖아요. 이게 참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배웠긴 배웠죠. 기출 문제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것도 기출 문제집 있습니다. 내 기출 문제집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건 잘 안 다루는 거고, 여기까지는 많이 다뤘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당에 보면은 첫 번째 쪽에 있어요.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정당법 관계 조문 이외에는 사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죠? 정당의 경우. 그래서 이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안 돼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돼. 민소 강의 때는 그런 얘기 해주는데, 근데 하여간 이게 이제 기출 문제 본 사람은 이제 됐죠. 근데 그 기출 문제 안 본 사람은 저게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이건 이제 하는 아니고 중 정도 되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봐야 한다, X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민족기본질서랑 지금 현행헌법이 똑같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헌법 개정 못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현행헌법이 채택한 민주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면 헌법 개정하자면 민족기본 위반되니까 해산 정당이 돼버려요. 그럼 헌법 개정하자는 말을 못하게. 그래서 현행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 구체적으로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기출이 있었기 때문에 뭐 상어로 보기는 힘들죠. 문화국 권리. 자, 공무원법이죠. 재헌헌법, 공무원법. 그다음에 8조 아니 9조는 구조 그 자체는 8차. 전통문화 개성 발전 이런 건 8차고, 문화국 권리는 재헌헌법이 뭐 이것도 뭐 기출에도 있었을 테고 모의고사도 많이 다뤘죠. 네, 이번에 강의할 때 풀면 이것도 뭐 좀 많이 다뤘던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뭐 상식적이겠죠. 기본권 관련이 있다. 그다음 모든 문화다. 그다음에 문화는 자유민족 문화국가의 필승 요소, 혼인 가족 생활 가족 보호. 문화는 사회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이를 근거로 혼인 가족의 보호는 필수 전제 조건이다. 뭐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췄지 않았을까? 잘 안 다루는 표현이었지만 이것도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6번도 중. 자, 이제 첫째 페이지를 이제 넘겨서 두 번째 페이지부터가 좀 그랬었는데, 그렇죠. 침해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평등권으로 다뤄졌던 거예요. 근데 평등권 침해는 아니었죠. 결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그래 평등권의 문제로 다뤄지는 겁니다. 교섭단체인 정당은 연구위원을 붙여주고, 그렇지 않은 정당은 교섭단체를 안 붙여준다. 연구위원을. 그러면 차별의 문제 생기죠. 차별의 문제 생기니까 평등권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죠. 정당은 평등권의 주체다. 그렇지. 정당은 평등권의 주체고, 이런 경우 평등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헌법소원이 가능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침해는 아니었죠. 자, 법인도 결사이자의 주체가 되죠. 여기까지도 좋죠. 그 다음에 사법인은 기본 주체지만 공법인은 원칙적으로는 주체가 안 되죠.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축협중앙에는 기본 주체가 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공법인적 요소가 다 있어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약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심사랍니다. 완화된 심사. 축협이든 상공회의소든 농협이든 이런 쪽에서 결사이자 쪽에 보통 다루죠. 이거는 기본소득 결사이자 쪽에 보면 완화된 심사는 이유예요. 근데 이거는 잘 이게 표현 자체를 잘 안 다뤘어요. 기출에서도. 그래서 좀 이거는 수험생들이 소고를 통해서는 몰라도 소고를 통해서는 중에서는 약간 높은 중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축협중앙에 공법인적 성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많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협중앙 기본행사에 제약 요소로 작용해서 축협중앙 예산이 합헌이 나오는 거예요. 축협중앙 예산이 합헌이 나오죠.
그래 이거는 약간은 어렵고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상, 중하는 아니고 중중. 자 이건 계속 나왔던 거고, 기본권 경합 이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였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본권. 그래서 음란한 출판사, 저속한 간행물 출간하는 출판사 등록 취소에서 나왔던 얘기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중심으로 보죠. 문신 시술업 사건이 2022년에 판례가 나왔는데 기출에 없었는데 나왔어요. 내가 어저께인가 기본 강의하면서 이거 중요할 수도 있다. 내 딸 얘기하니까 애들이 막 웃던데, 우리 딸이 문신했다 그러니까 애들이 기왕이 듣는 애들이 웃던데, 그래서 그게 중요할 수 있다 내가 그랬는데 진짜 나왔어요. 기출 문제에서는 처음 등장, 기본 경합 쪽에서는 처음 당했고, 최신 판례를 반영을 좀 해서 공부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직업의 자유로 문제로 다뤄졌다 조심하세요. 물론 이거에 이렇게는 나왔어요. 예술의 자유라든지 이게 표현의 자유 제한입니다. 조심하세요. 경합이 발생한 거예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직업의 자유 제한이야. 제한인데 그 뭐가 발생하죠? 경합의 충돌이. 국가가 침해자야. 왜? 국가가 지금 하지 말라는 거죠. 국가가 문신 수술 하지 마라, 의료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국가의 제한이기 때문에 경합이지, 충돌이 아니라 경합인데 이걸 중심으로 봤다는 거지. 직업의 자유, 문신 시술한 사람의 소득활동, 직업의 자유 중심으로 살피겠다. 직업의 자유 중심으로 살피겠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안 다루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는 기출도 없어요. 기출이 없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헌법상 결사의 자유보다 집회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어 있고, 직접 제한하는 자유 역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본다. 그 모임 처벌,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어떤 모임 하지 마라. 관변단체 모임에 관변단체 모임 같은 거 하지 마라. 이것은 일단은 집회의 자유 문제란 말이죠. 모임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모임을 하지 말라니까 집회의 자유 문제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 강의할 때 많이 설명했던 거예요. 기타금 납부는 뭐의 문제예요? 기타금 납부는 무슨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했어요? 공모단위권이라고 했죠, 제가. 그 다음에 저 반환 문제는 재산권이 이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저도 이거 보고 이거 이제 준비 안 했으면 작살 났겠구나 생각. 작살이 났게 생각. 이거 구별하기 힘들어요. 잘 모르는. 맞췄나? 맞췄어? 너도 맞췄어? 강의 똑바로 들었나 본데. 내 이번에 강의할 때도 분명히 이걸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거는 저 잘 안 다뤄지는 쟁점이걸라. 이건 안 다뤄지는 쟁점이기 때문에, 또 경합이고 이러기 때문에 수험생이 헤맸을 거예요. 그래서 기타금을 납부를 해야만 후보자가 되죠? 그게 공모단위권 문제야. 납부는 돈을 내야지 후보자가 될 수 있잖아. 등록하러 갔을 때. 그래서 공모단위권의 문제야. 그런데 이제 선거에서 이제 떨어졌어. 근데 15% 이상 득표를 했어. 그러면 뭐 전액 반환해 준다든지. 근데 나는 7% 득표했어. 그러면 반환 못 받죠. 10에서 15 사이가 반액이고. 그러면 뭐의 문제? 이제 이 후보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난 떨어졌어. 7% 득표해서 떨어졌어. 7% 득표해서 떨어졌어. 총장이 못 됐어. 그런데 그럼 뭐의 문제? 내가 낸 기타금을 반환받느냐는 재산권인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의 문제로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속조항인 거예요. 납부조항이 아니라. 자, 납부조항은 뭐예요? 공모단위권의 문제로 다룬다. 기억하세요? 납부조항, 기타금 납부해야만 후보자 등록할 수 있으니까 공모단위권의 문제로 다뤄지고, 납부한 다음에 이제 떨어졌죠? 당선 못됐어? 그러면 이제는 공모단위권의 문제는 아니야. 떨어진 건데 그 다음 얘기고,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반환받을 수 있느냐, 귀속 반환조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이게 난이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난이도가 상이었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이 판례 자체는 우리가 공모단위권에서 많이 배워요. 왜? 기타금 조항을 같이 배울 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후보자 등록할 때니까 보통 지금 공모단위권에서 배우는데, 이건 재산권. 내가 이거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거 참 이런 게 난이도가 있었다. 그렇죠? 수업 들었던 사람 맞췄네. 다행이지. 다행이다. 그렇죠? 이거는. 근데 난이도가, 이거는 일반 수험생한테는 난이도가 상이었어요. 일반 수험생한테는 난이도가 이거는 상이었다. 상이었다. 그렇죠? 기본권 충돌. 이거는 사실 이게 중요한 판례인데 이게 놓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끔 아까 해설하면서, 애들이 실수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었는데 이 자체는 엄청 유명하지 알다시피 단결하지 아니할 절은 몇 조예요? 21조죠. 시. 노동자의 단결권은 뭐예요? 33조죠. 그래서 뭐가 더 우선시돼야 돼요? 특별법조항. 21조단 특별법조항이 4개라고 내가 맨날 그러죠. 8조, 20조, 22조, 33조. 특별법조항인 33조가 더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단결권이 더 우선돼야 됩니다. 이게 바뀐 거야. 바뀐 거.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보다 중시된다. 그래서 그걸 시험장에 찾아냈으면 맞췄겠죠. 중요한 판례기다 하기 때문에 뭐 공부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잘못하면 이게 안 보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한번 그거 가볼까요? 이건 이제 너무 유명하지 이거는 수학권, 수학권. 그러면 이거는 넘어갔을 거야 애들이. 흡연권 이것도 유명하죠. 상위변권 넘어갔을 것 같아. 저 규범 조화적에서 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사를 고민하다가 이걸 찾아서 맞추고 아니면 못 맞출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9번 이거 틀렸나? 맞췄어? 여기 맞췄어? 잘 맞춘데? 그럼 중이라고 하겠다. 중을 하겠습니다. 했죠? 자, 이거는 뭐 익숙하게 아는 판례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올 사회 제한한 것 수용자의 재판청구 침해다. 수용자의 재판청구 침해다. 이게 어제도 설명했던 판례 같이 그 표로도 있었잖아 그거. 내가 헌재 판례가 표로 길어졌다고 해서 내가 해설 페이지 찾아줬잖아. 해설 페이지 찾아주면서 내가 설명을 어제 했던 얘기인데 이거 재판전 침해고 금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2가지 운동금지 다 위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풀었으면 됐지 이거. 그 다음에 저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 그 지필금지는 합헌, 애 없는 지필금지는 위헌. 나머지 다 포함. 그러니까 이건 0이겠죠. 그럼 잡아서 이건 저 재판전 침해 맞고 맞췄을 테고 운동금지 다 위헌이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 합헌 지필금지 그 다음에 애 없는 지필금지 위헌. 나머지 다 포함이었으니까 맞췄을 것 같고 내 생각 그렇게 풀었으면. 근데 이거 잘못하면 저 합헌으로 때리는 애도 있었을 거야. 이게 판례가 3가지가 있는 거야. 기본서 보면 판례가 이 3가지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예 이제 저 종경사 참석하지 마라 위헌. 그 다음에 평일날도 참석하지 마라 위헌. 이건 평일날 하도록 하는 거야. 주사의 일에 실시하는 거 미결성의 종교제의 침해냐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소거를 잘 못했으면 이게 엉뚱하게 판례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엉뚱하게 이걸 침해를 0으로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구별하고 이거 잘 찾았으면 아마 찾을 수도 있을 테고 이것도 그렇게 쉽다라고 하기는 힘들고 난이도가 중였죠. 그렇죠? 단순 판례인데 그렇게 헤맬 수가 있었어요. 11번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배운 것만 기존 따지면 이거는 배웠어요. 이건 배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할 때 행안부 장관 중앙기관에 장애할 때는 저 합법성 감독만 되고 한목성 감독도 안 되고 사전적 포괄적 감사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 위반상을 적발행 감사 허용이 안 된다. 0.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감사원의 경우는 합법성 감독이 한정되지 않고 한목적성 감독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포괄적 감사가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배웠던 거죠, 사실은. 이게 2가지는 아주 최신 판례고 잘 안 배웠고 지금 제 상반기 판례 그 뒤에 있어요. 근데 통치구조 변호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게 나와버렸어. 저도 당황했어요. 이거. 예? 이번에 최신 판례 강의도 해줬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은 이게 104페이지부터 나오는 거 이거 보충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104페이지, 107페이지 이 내용을 보충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신 판례집 104페이지, 105페이지, 107페이지죠,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권한쟁 심판에 이제 있어서 그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 논리가 여기 적용되느냐 이 논리가 적용되느냐 이게 적용돼요. 감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감사할 때 이래야 돼.
그래서 합법성으로 제한돼야 되고 포괄적 일반적 감사 안 돼.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게 감사 안 되고 사항을 특정해야 돼. 특정해서 해야 되고 인사 문제 사항을 특정해서 해야 되고 법령 위반에 대한 확인이 있거나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돼.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만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사항을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통보를 해야 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통보를 요구는 안 한다고 합니다. 판례집 105페이지 제1위에 가면 이걸 가지고 낸 거예요. 광역단체가 기초단체 자치사무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 중 연간 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사전조사도 수행되지 아니한 감사의 경우 감사 대상 사전 통보가 감사의 개시 요건이 여부 소극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대상의 사전 통보를 꼭 해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1위에 개시 요건이 여부 소극이라고 했죠.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줄쳐 있는 게 있죠. 105페이지 제일 밑에 광역단체가 기초단체 자치사무에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 대상을 특정을 해야 돼. 이에 대하여 감사대상 지자체에 특정된 감사는 사전에 통보할 것을 요구해. 사전에 알려줘야 돼. 사전에 통보할 것을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X가 됐어요. 딱 줄쳐진 게 나오긴 나왔는데 문제는 나는 이게 통치구조로 나올 줄 알았어. 고난적인 심판에 여러 가지 요건을 다루는 것이어서 근데 이게 지방자치 제도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내버린 거야. 출제자가. 뭐 할 말이 없어. 뭐 이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야 진짜. 근데 하여간 줄쳐진 내용이 이제 105페이지 제일 밑에 판례집 제일 밑에 105페이지 줄쳐진 게 딱 출제가 된 거예요. 정답으로. 그 다음 뒤에 가시면 1번은 뒷장 페이지. 뒷장에 줄쳐진 거. 뒷장에 줄쳐진 게 또 그대로 나왔어요. 줄쳐진 거 106페이지. 지자체의 자치사무 무분별한 감사 행사는 헌법상 보장하는 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 대상의 사전에 감사는 특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감사를 확정하거나 추가하는 허용이 안 된다. 왜? 사항을 특정하기 때문에 자꾸 있잖아. A 사항에 대해서 내가 감사로 가겠다는 거 B, C 이렇게 확장하지 마라. 그렇죠. B, C로 확장하지 마라. 수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별건 수사하면 안 되지 원칙적으로. 수사 A 사건 수사한다 해놓고 B 사건, C 사건 자꾸 추가하면서 하면은 이게 별건 사건 수사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감사도 사항을 특정해서 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사도 그렇잖아. 소환할 때 A 사건으로 소환할 테니까 오셔서 저 수사를 받고 가셔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갔더니 B, C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하러 한 거야. 근데 방어권 준비가 안 되지. A 사건만 수사한다고 해서 나는 A 사건을 준비해서 갔는데 B 사건은 난 준비도 안 하고 갔더니 갑자기 B 사건을 수사하는 거야. 별건 사건을. 그러면 내가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받고 변호사한테 서로 논의도 안 했는데 당황스럽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B, C 사건으로 추가하면 안 돼. 다만 이 특정 사건과 연관성 있는 건데 A+, A++ 이런 건데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거죠. 106페이지. 추가는 허용이 안 된다. 다만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래 두 번째 줄. 해당 감사 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적발한 게 아니라 이미 한 거에 대해서 추가 정도 하는 것은 감사 대상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 이걸 가지고 된 거야. 보면. 자, 당초 특정된 감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어야 돼. 감사를 진행해 내가 절차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은 된다. 예? 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적발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이미 특정 사항을 통지해줘서 그 관련성이 있는 거라면 추가가 허용된다. 이 줄쳐진 내용이 이제 나왔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힘들지. 그럼 뭐 참 그렇다 따지면 이제 5번 더 얘기를 해줘야 돼. 감사를 개시하기 요구되는 위법성 확인 정도, 확인의 정도. 여기서 무슨 얘기였냐면 이제 위법성 확인이라든지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뭐 확신 정도는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언론사 제보, 언론사들이 보도했어. 제보, 요새 남양주가 이상하다 이렇게 인사문제 이상하다. 또는 뭐 양평군 저 고속도로 변경한 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언론사가 보도도 하고 제보도 있고 내부 고발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법령 위반에 대한 확신 정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심을 할 만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게야. 그게 5번이에요. 5번. 감사를 개시하기에 요구되는 위법성의 확인 방법, 확인의 정도, 어느 정도 위법성을 확인하고 자치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자 아래서 세 번째 줄, 시도지사 등이 제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감사 대상 지자체 자치사무 위법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해당 정보 믿을만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위법행위 있으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라면 의혹이 제기된 사실관계 존재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명백하지 않은 이상 감사를 개시할 정도로 위법성 확인이 있다라고 봄이 타당하다. 시도지사 등이 제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감사 대상 지자체의 자치사무 위법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제도를 근거해 해당 정보에 믿을만하다고 판단하여 위법행위 있으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라면 의혹이 제기된 사실과 존재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문제되지 않는 점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감사를 개시할 정도로 위법성 확인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법성 확인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뭐 이렇게 확인이 된 것으로 봐서 조사할 수가 있다 이겠죠. 이거는 뭐 난이도가 상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다. 보통 지방자치제도를 잘 안 냈죠. 경찰 시험에서 지금 처음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 솔직히 이 교과서에 빼야 되나 이렇게 안 내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방자치제도에서. 근데 또 떡하니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대비가 좀 약하지 않았을까. 7급 애들 어차피 이게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행정법 강론에서도 중요한 이런 게 내용이에요. 행정법 강론에서 지방자치제도가. 그래서 뭐 헌법에서도 물론 통치구조도 배워야 되니까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봐보세요. 이 부담금. 부담금도 이게 내가 강의할 때도 분명 그랬어요. 이게 조세랑 부담금의 차이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조세법률 주로 배워요. 근데 기본서에서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 쪽에 잔뜩 써놨어, 솔직히. 그래서 나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게 또 내버렸어요. 근데 다행이었던 건 있어요. 다 몰랐다 하더라도 봐보세요. 이건 많이 다뤘던 거예요. 가구수가 증가되지 않냐. 이러면 내 평등원칙 위배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게 정답을 솔직히 찾을 수는 있었다고 봐요. 원체 저거는 많이 다루고 기출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학경지 부담금 사건이 3가지라 내가 맨날 그러죠.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 위헌, 그다음에 개발사업체 부과하는 건 합헌. 근데 가구수가 추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위헌. 3가지 판례가 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3번째 판례예요. 그래서 맞출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 순서들은 나오는 거냐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근데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자, 그때 그래서 이 재정 조달의 목적의 부담금과 그 다음에 정책 유독적 부담금의 대한 차이점을 분명히 강의 때 얘기를 해줬어요. 봐보세요. 이 공식이 뭐였냐면 재정 조달은 언제 그 목적이 실현되느냐면 부가시가 아니라 지출시라겠다. 지출시, 집행시. 지출시, 집행시에 그 목적이 실현이 돼요. 그런데 정책 유도적 정책 실현적 부담금은 부가시에 그 목적이 실현이 돼. 그걸 기준으로 이게 이제 구별이 돼요, 이게. 예를 들면 그 골프장 이용자들한테 부과했던 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언제 목적이 실현이 돼요? 부가시예요, 지출시야? 지출시야. 그거 가지고 기금을 확보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만들어줘야 돼. 동네 체육시설을 만들어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올라가서 뭐 이렇게 뭐 자꾸 흔드는 것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죠. 그래서 돈을 써야만 이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돈을 써야만. 학경지 부담금도 그렇고. 근데 정책 유도적인 것은 야, 너 돈 많다, 부담금 너 낼래? 뭐 이런 거야. 그거 하지 마. 가능한 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야, 장애인 고용해. 왜 안 해? 너 부담금 낼래? 뭐 이런 거야. 수실 개선 부담금. 야, 너 그 자꾸 지하수 고갈시키지 마. 부과한다. 뭐 이런 정책 실현적 부담금이에요. 그걸 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재정 조달 목적의 부담금이다. 왜? 이거는 한강 물을 사용하는 서울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재원 확보를 통해서 양평이나 가평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수원.
상수원이 어디 있어요? 양평이나 가평이지. 그분들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게 재정 조달의 목적의 부담금이야. 그렇다고 뭐 수도를 사용하지 마 이건 아니지 뭐죠. 야 수돗물 한강물 사용하지 마 이건 아니지. 수도 어떻게 사용하네. 근데 이거는 가능한 한 경유차 사용하지 마야. 야 경유 그거 저 휘발유보다 오염 많이 발생시킨다. 너 경유차 쓰면은 부담금 부과한다. 그러면 정책을 유도 또 실현적인 거야. 그럼 사람들이 경유차 살려다 고민하는 거야. 경유차 사야 되나? 부담금 내야 되는데. 에이 그럼 나 휘발유차 저는 또 전기자동차 살래. 전기자 그거는 뭐도 줘요? 보조금도 주잖아. 테슬라 그 자동차 사면 보조금 주죠? 이씨 뭐야? 근데 경유 사면 돈을 내야 되고. 이씨 전기차라도 수소차 사면 지원금 준다고 그러지. 보조금 준다고 그러지. 아이 그러면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 전기차로 가야겠다. 그래서 환경이 보호된단 말이지. 그래서 정책 실현적 성격을 갖는 거야. 정책 이건 부가를 통해서 이게 목적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런 걸 냈어. 야 이거 참. 그 다음에 이제 의료사고 났을 때 일단은 분쟁 조정을 해결하는 쪽에서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일단은 유가족이라든지 환자 쪽에 비용을 지불해요. 그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미리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개설자 병원들에게 부담금을 일단 부과해서 재원을 확보해놔. 재원을 확보해놨다가 나중에 의료사고 발생하면 지출하는 거야. 의료사고 발생. 재원 확보적 측면이죠. 재원 확보적 측면인데 이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맞췄을 거야 내 생각에. 다른 것들은 전혀 몰랐을 테고 내 생각에는 1번 뭐 2번 4번은 뭐야? 3번 내가 하는 거 하나 나왔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게 하나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걸 알아야 맞추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시험장 가서 정시 돌면 안 돼. 모르는 거 나와도. 왜? 아는 거 하나 있잖아. 아는 거 하나 있으니까 이게 아는 거 가지고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도 좀 미안하니까 답을 잘 줘. 이렇게. 미안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답이 되는 선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선지가 나왔을 때 너무 쫄지 말고 아는 거 가지고 잘 맞추셔야 돼요. 응? 답을 기준으로 따지면 한데 전체 선지로 따지면 뭐 상이야. 그래서 중으로 쳐야겠다. 응? 답으로 따지면 하야. 사실은 너무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뻔한 거라서. 이 최신 판례들을 지금 구성됐어. 이거는 100만 원 사건. 당연하지. 선생님이 되면 되겠어요.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맞은 사람이 교원되면 머리 아프지. 이게 치매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최신 판례죠. 이것도. 그죠? 유언 나왔지. 그래서 아예 이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 봤지. 공무단지권 침해로 받고. 그다음에 이거 잘 안 다루. 이것도 최신 판례는 잘 안 다루는 것도 나왔어요. 승진 임용에 대해서 감봉 처분을 받을 12일간 승진을 제한하는 것 공무단 침해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피승진은 최신 판례죠.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 것으로 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히 2, 3, 4가 다 최신 판례야. 그래서 난이도 중.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신 판례로 다 선지가 구성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봐보세요. 이거는 전혀 안 다루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헌법선 대상적 특성이에요. 헌법선의 대상이 안 된다고 지금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치구조로 보통 분류되고 잘 안 다뤄요. 근데 다행인 게 뭐야? 이거는 조심하라고 몇 번 했단 말이야. 심의를 거칠 수 있다 X, 거쳐야 한다 0. 헌법 89조 국민 심의 거쳐야 한다.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되죠. 그게 머릿속에 있었으면 이거 맞췄겠죠. 이거는 내가 많이 다뤘던 거. 기출에도 사실 있어요. 거칠 수 있다 X, 거쳐야 한다 0으로 기출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좀 찾을 수 있었어요. 이것도 뭐 기출에 있어서 보호된다. 근데 이거는 개정된 후에 처음으로 장난친 거야.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이거. 아니한다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기출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답을 할 수는 있었는데 다른 선지로 이게 답하기가 좀 힘들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중이야. 중.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89조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한 게 헌법 조문 통치구조 파트를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헌법 조문이라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첫날에 헌법 조문을 먼저 설명을 해줬다고. 모의고사 시작할 때 첫날에 항상 내가 헌법 조문을 하는 이유가 경찰이니까 우리는 통치구조 파트 시험범위 아닌데요. 당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도 안 되더라야. 세상은 출제자랑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거 인정을 해야 돼. 어? 그래서 헌법장 공부를 간략하게도 하는 게 좋아요. 응? 간략하게도 하는 게 좋고 신청권 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저 합헌 많이 다루고 이것도 합헌. 보호된다. 합헌.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7억 암호를 선고할 권리가 보장이 되느냐 안 된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죠. 자, 이거는 이거 가지고 풀었어야 돼. 내가 맨날 그러죠? 행정심판 전추지, 행정심판 전추지 뭐 빼고 지방세 기본법 빼고 답헌 때려라. 그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갔으면 그냥 답이 때려졌는데 아니면 이렇게 뭐 고민하는 거야. 이거를. 아니면 또 이렇게 이건 고민하면 안 되는데 1번은 고민 안 했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수험생들이 2번은 뭐 이거 기출문제 있다고 봐야죠. 그죠? 있죠 이거. 있어. 기출문제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 안 해. 근데 이제 뭐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헌법 107조 3항을 공부를 내가 분명히 시켰다고. 재판회가 전심 절차는 되는데 종심 절차는 안 된다고 내가 맨날 그랬어요. 헌법조항 읽으면서 107조 3항을 내가 분명히 읽으면서 모의고사 할 때 전심으로 써 있다 앞전자다. 이게 종심 마칠 정자가 아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이전에 전심이 돼야지 종심이 되면 안 된다. 행정소송이 종심이 되면 안 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전심이 돼야 한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최종심으로 기능하면 안 돼. 행정심판이 어떤 처분의 위법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면 안 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돼. 가야 돼. 소송으로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변호사 징계 사건이나 이런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디 있죠? 법무부 징계위원회.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사실확정 끝나고 바로 대법원에 가라겠죠? 그러면 사실확정이 어디서 끝나? 법무부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하는 이제 징계위원회 끝나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 아니라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을 안 해줘. 그러면 사실 판단이 사실 행정부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법관에 한 사실 확정을 받을 권리 침해했죠. 급할래야. 근데 약간 낯설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하면 맞출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반드시 거쳐오시오. 반드시 거쳐오시오. 이거 위원이가 뭐밖에 없다? 지방세밖에 없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뭐 중하 뭐 이 정도 난이도라고 봐야지. 그 만만치는 않았어요. 문제들이. 자, 이거는 이제 현행 법조항이 수위 따죠. 옛날에 없다가 제기할 수 없다가 필요적 전치주의였죠. 필요적 절차였는데 합헌 나왔지만 법이 개정돼서 잇따로 바뀌었고 그래서 배상 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소를 제기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일부만 내 가지고 오해 소지가 좀 약간은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자, 일단 넘어가 볼까요? 자, 봐보세요. 자, 이거는 법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고의가실 인정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고의가실 인정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배상 책임 인정이 안 되고 이거 조심해라겠죠. 위헌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고의가실 인정되는 아니다. 평균적 공무원은 어떻게 한다? 법대로 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외가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긴급조치밖에 없다고 했단 말이죠. 긴급조치를 제하고는 그렇죠? 헌재가 위헌 결정해도 고의가실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일반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모의고사도 있었고 사실은 이게 일반론적으로는 이게 고의가실 인정이 안 되고 고의가 인정되는 건 긴급조치가 예외적인 거라고 풀면 내가 말씀드렸단 말이죠. 이거는 뭐로 푸는 게 편했었냐면 5.18 민주운동법으로 풀었으면 좋아요. 그냥 민주운동법으로 풀었으면 헷갈릴 수도 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표 그려줬잖아요. 제일 처음에 국가배상법은 뭐야? 국가배상법은 뭐에 침해했어요? 재판충은 침해. 맨날 해줬잖아. 재판 침해. 그 다음에 특수면 수행자법 무조건 합헌. 특수면 수행 무조건 합헌. 그 다음에 세월호 지원법의 경우 합헌. 그 다음에 민주운동법은
재판 쪽은 침해는 아니었고 배상청구는 적극적 소극적 손해 부분은 위헌, 그다음에 정적 손해 부분은 합헌, 적극적 소극적 손해 합헌, 정적 손해 부분은 위헌. 그다음에 5.18은 그냥 위헌. 그다음에 풀면 여기다 판사도 꼭꼭 해주는 내용인데 5.18로 된 거예요 이거. 5.18 민주운동. 근데 수험생들이 이걸 생각을 해버리면 헷갈릴 수도 있었어. 그러면 이거 정신적 손해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 손해 부분, 소극적 손해 부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거 엉뚱하게 답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출제도 좀 이게 친절해셔야 돼.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있잖아요. 판례 중간 문구만 떼어서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가 뭐냐면 이 출제자가 된 것은 적극적 소극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으면 정적 손해 부분까지 동의한 것으로 화해가 된 것으로 봐서 그냥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그게 위헌이다 이런 거예요. 실제 판례 보면 정적 손해 부분이 지금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배상청은 침해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동의는 뭐만 한 거야? 적극적 소극적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했단 말이죠. 정적 손해 부분은 동의를 안 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재판상 화해 성립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어떤 부분에? 정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 정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제한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버리면 적극적 손해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됐던 거지. 이게.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 출제자도 약간은 너무 불친절한 면이 있었고 사실은 불친절한 면이 있었어요. 상당히 불친절했다. 뭐 자기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왜 그러냐면 판례가 쭉 있을 때 일부 이렇게만 따서 그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를 해주고 출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부분만 따가지고 딱 내보니까 이 문제 출제 의도를 알아차리기가 진짜 어렵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게. 예? 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문제였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원래는. 그죠? 이게 취지를 알려줘야지. 그래서 정적 소극적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것만 가지고 정적 손해 부분까지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라면 정적 손해 부분에 관련돼서는 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출제를 해줬어야 돼 원래. 근데 아주 불친절한 출제였다고 보여지죠. 근데 뭐 이 사람들 답지 이런 거 안 고쳐줘.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여러분 찾으셔야 돼. 5.18. 그죠? 5.18. 그래서 국가배상법은 어떻게 돼? 재판유 침해. 그 다음에 특수임 수행자법은 그냥 합헌. 세월호 지원법은 이쪽 부분 합헌. 그 다음에 민주운동 보상법은 재판유 침해는 아니고 배상 청구권은 소극적 적극 손해 부분은 합헌 침해 아니고 정적 손해 부분 침해. 5.18은 침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했었으면 뭐 쉽게 이렇게 어떻게 때릴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또 이게 그렇지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도 좀 숨기는 표현을 출제를 했어요. 일단은 봐봐. 3년 5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다고 봐야죠. 봐야죠. 그렇죠? 그죠? 형사보상법에 따라 받을 보상 액수랑 손해배상 액수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는 보상할 필요 없다. 배상액으로 충분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잘 안다는 거예요. 사형집행의 경우는 3천만 원 이내 사정을 고려해서 보상한다. 근데 이게 뭐냐면 무죄재판이 없었지만 형사사법처에서 내재하는 위험 때문에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였어요? 제가 이번 강의 때도 매우 강조했던 판례인데 그중에 일부를 따서 이 사람들이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법이 징역 3년이야. 그래서 징역 3년을 갑이 집행이 이루어져요. 3년. 헌재가 유언 결정하죠. 과잉형벌이다. 야 3년 너무 높아. 과잉형벌이야. 유언 결정을 때려요. 헌법재판소가. 그래 법이 개정돼 1년으로 법이 개정돼 A 플러스로. 그래서 재심을 청구해. 재심을 청구해서 A 플러스 법이 적용돼서 징역 1년이 나와. 그럼 이게 유죄라겠죠 제가. 당연히 1년이 유죄지. 그럼 무죄야. 내가 이걸 매우 강조했다면 이게 유죄인데 그럼 무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지만 초과구금이 2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을 했죠. 억울하죠.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게 헌재 입장이었단 말이죠.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저 결론적으로 이게 2년이 과도하게 지금 집행이 된 거야. 그런 경우는 2년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거 안 해주면 평등권 침해다라는 헌재 판례를 가지고 또 최신 판례죠. 가져냈죠. 저는 케이스로도 많이 냈는데 하여간 그걸 이렇게 낸 거야. 무죄 재판이 없는 경우 없죠? 징역 1년이니까 유죄지. 형사 사법 절차에 내지 않은 불가피함 이유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하면 형사보상청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형사보상 해줘야 한다. 안 해주면 평등권 침해다. 라고 해서 법 개정해라겠죠. 이것도 난이도가 만만치는 않았을 거예요. 중상. 이거 참 약간은 있었다 이겠죠. 이것도 만만치 않긴 했어요. 법조항을 냈는데 만만치는 않긴 했어요. 관계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급하는 전부일부리 지금 사회 통념의 위배 인정될 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범죄 피해자 구조 안 됩니다. 범죄 피해 구조 안 되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방지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뭐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주권이 미치지 못한 미국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낸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약간 낯설기는 했겠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거 강제를 제가 했긴 했는데 며칠 전에 이거 사실은 강의할 때 이거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년, 5년, 3년, 10년, 2년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이거는 구조금의 이제 신청 문제고 이거는 구조금이 결정돼 수령할 권리라면서 수령할 권리 소멸시효를 다루는 내용이었다. 이게 형사보상이죠.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판결이 있은 날부터 5년, 있은 날부터 5년.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권은 범죄가 발생했으면 안 날부터 3년, 발생한다 10년. 그다음 구조금이 결정됐죠. 그럼 2년 내 지급을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신청이야, 이거는 보면은 이거는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돼? 3년, 10년이야, 3년, 10년. 신청. 잘못하면 이거로 생각해서 소멸시효로 생각해서 그냥 2년짜리 나왔다. 이따가 개나리 부침지고 가다가 작살날 수도 있었죠. 그래서 틀린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거 조심해야지. 이거 맞췄나? 맞췄어? 역시 그래? 그러니까 여기 이게 쟁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대충 알면 당해요. 인간들이 만만치 않은 출제자들이 인간들이 완전히 수험생들 골백이네, 그죠? 이거 그냥 슬쩍슬쩍 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넘어갔으면 맞췄겠지. 이거는 제낄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 제끼기 힘들었고, 근데 만약에 이거로 답을 훌렁 찍어버리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이건 교과서에도 있긴 해요, 그죠? 그래서 보충성이죠. 범죄 피해자 청구권은 고충적입니다. 다른 법령상 급여가 있다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약간 유명한 조항이긴 하죠. 그 다들 시험장 가면 만만치 않아. 이 몇 번이야 이거? 18번.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유족연금, 재원 이것도 최신 판례죠. 뭐 작년 판례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합헌.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기한화 이것도 합헌. 이것도 최신 판례 한 1년 전 2년 전 최신 판례를 많이 넣었어. 최신 판례 많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안 다루는 거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요양급이 실시하기에 따른 급여 지급을 결국 핵심 기간이 최근 판례구나. 이것도 아주 최근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집에 있는 거예요. 최신 판례로 깔아버렸네, 얘네도 완전히. 이거 법률리보 쪽에 있는 겁니다. 이건 있어요. 책이 있을 거예요. 상반기 판례에 집에 있어. 이거는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최신 판례집에 있었던 거예요. 상반기 판례 같은데 기억에 이거. 최신 판례를 많이 냈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 아주 중요한 판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냈어요.
그래서 이게 최신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출제를 이번에는 했어요. 집중적으로 출제를 해서 최신 판례 제대로 안 봤으면 이게 당했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이게 다만 이거 이제 좀 이게 저 찾았을 것 같아. 내 모의사도 엄청 많이 나서 이거 대학원생이 무슨 벼슬이냐? 내가 그러면서 야, 임신한 여자는 봐줘도 야 대학원생이 뭐 지금 뭐가 문제인데 이러기 때문에 조건 유예 안 한다. 그래서 이게 합헌이다라고 내가 분명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맞출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더라도 참 최신 판례 많다. 중 하러 할까 저거? 하러 하자. 그래서 저기 답이 너무 뻔했어. 검정고시 과소음존칙 적용돼요? 안 되지. 왜? 제한이기 때문에. 과소음존칙은 누가 침해자? 사인이 침해자. 근데 이게 사인이 침해자 교육을 검정고시 응시 제한하는 것. 야, 검정 응시 하지 마. 이것을 사인이 할 수 있나? 국가가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인에 의한 침해일 때 기본권 보호무고 그다음에 과소음존칙. 맨날 외우라고 그래요? 사인이 침해자. 그러면 과소음존칙. 국가가 제한했다 과잉금조치. 이게 외우라고 맨날 내가 공식이다 그래서 암기하라고 했잖아. 그죠? 그것도 제한이라고도 했어요. 친절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가지 않았어야죠. 6개월 합헌 이게 결론만 알면 되고. 근데 적절한 걸 골라내. 그죠? 그 다음에 자사고는 일탈했다 X. 왜? 자사고는 뭐만 유형이라고 답하라겠어요? 학생 학부모의 평등권 침해만 답하시고 나머지는 합헌 관점에 답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사고에게 나오면 학생 학부모의 평등권 침해냐면 오케이. 나머지 침해냐면 영 아니다. 아니다고 답해야 되고. 서울대학교 나왔지 이것도. 그래서 서울교대랑 서울대학교 조심해라. 아니면 또 하나 키워드 뭐 있죠? 정시 수시 조심해라. 수시로 나오면 위헌이고 서울교대 판례고 정시로 나오면 합헌이다. 서울대학교 부분에게 나오면 합헌이다. 라고 했다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만 나왔네 키워드가. 이것도 저 친절하지 않은 거야. 사실은 정시라고 써주는 게 더 좋아요. 이게. 그건 수시였고. 근데 오늘 키워드가 이제 서울대학교 등 키워드가 되지. 서울대학교 판례가 있고 서울교대 판례가 있죠. 검정고시 사건이. 그다음에 정시 수시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정시죠. 그래서 수능 위주로 했으니까 정시 거의 뭐 그렇게 뭐 하는데 자 정시는 수능 위주잖아. 수시는 다 수능 위주가 아니라 뭐 학생부 기록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찾아낼 수는 있었다. 그렇죠. 이것도 그걸 찾았으면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다행이죠. 좀 역과열징 다행했다. 최저임금 위헌인 게 없다. 그래서 기본급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상위권은 합리적. 그리고 이거는 쉬워요. 최저임금 위헌이 없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최저임금 나오면 야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이거는 내가 맨날 최저임금 나오면 무조건 합헌 때리고 생각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최저임금 나왔으니까 바로 합헌 때렸으면 돼요.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정답이었겠다. 그 다음에 출국 만기보험금 14년에 주는 거 합헌이었죠? 외국인한테 보장이 되죠? 이것도 최신 판례죠. 작년 가군의 활동에 있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하지 않는 거 합헌이었죠? 합헌이었다. 정답이 너무 쉬워서 금방 맞췄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목적의 정당성이 또 물어봤다겠죠. 과잉금전칙 목적 이건 옳은 걸 찾아라죠. 적절한 거. 1번을 찍을 수가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암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목적의 정당성 이게 대학 교원들 단결권 인정하지 않았던 것, 목적의 정당성이 없었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기본서에 정리된 거 있죠? 과잉금전칙에 그 표로 정리된 거 그거 암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 암기 안 하고는 이게 힘들었을 거지. 물론 속으로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면은 그죠? 뭐 불법 체류 외국인도 근로상권의 주체가 되죠. 근로자의 범위에 속한다. X. 그 다음에 가입 안 할 자, 탈퇴할 자는 단결권이 아니라 21조. 이거는 뭐 유명하니까. 기출 많지 2번은? 2번은 기출이 많고. 근데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랑 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1,4번이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최신 판례할 때 내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헌법 조항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33조 2항이 공무원이죠. 33조 3항이 누구예요? 주요 방해 산업재 근로자. 주요 방해 산업재 근로자야. 근데 특수경비원이죠. 특수경비원이 공무원이
아니지. 특수경비원이 주요방위 산업직 근로자의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특수경비원에 대한 근로상권의 제한은 33조 2항이나 3항이 아닌 거야. 37조 2항 관련 있는 거예요. 이번 내가 강의할 때 생각했어요. 사실은 최신 판례 강의할 때 이게 최신 판례에서 5대 4로 실패했잖아요. 판례 변경이. 그래가지고 이게 왜 쟁점이 됐느냐를 내가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해주긴 해줬어요. 분명히 강의할 때 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맞추나? 선생이 얘기해줬다 맞추면 다 100점 맞게. 어? 그래서 이거 암기를 못했으면 이게 좀 여기서 헛다리 집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헛다리를 여기서 집을 수도 있었어요. 운다면 너 여기서 집었구나. 그치, 헛다리를 여기서 집을 수도 있었어요. 예, 이거 상으로 잡아야겠다. 그치? 응? 자, 기본수 있는 거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5대 4로 나와서 아마 다시 냈을 거예요. 이거는 옛날 판례도 있었는데 옛날 판례 그 흐름 가지고 낸 건데, 근데 최신 판례에서 5대 4로 판례병이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거 출제를 나는 했다고 봐. 출제자가 최신 판례 막 판 거야 다. 엄청 파서 낸 거예요 지금. 이 인간들 만만치 않아. 어? 이건 뭐 저 마르고 달토 났죠? 과소범죄지 마르고 달토로. 이거 봐봐 어때 이거 2번은? 이거 맞췄나? 이거 내가 어제 했잖아. 우리 35조 이제 1항 할 때 야, 어제 모의고사에 뭐 있었어요? 권리는 국민과 국민만. 그다음에 저 의무는 국민국가. 어디 있었잖아 모의고사. 기억 안 나? 어? 그거 얘기했잖아 35조 1항. 어? 의무는 국가와 국민, 권리는 국민. 근데 사람으로 낸 거예요. 참 이거 좀 수험생이 속지 않았을까? 이거 수험생이 좀 속을 수가 있었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그저 사람이라고 된 건 헌법 조항에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국민이라고 표현해. 국민의 권리 의무야. 그래서 국민이란 말을 써도 사람이란 말 안 써 헌법 조항은. 근데 그 끝나고 난 얘기지. 시험장에서 이걸 찾으라? 그 만만치 않지. 그 끝난 다음에 사회 약방문이지. 근데 분명히 어제 근데 모의사 때 이 문제가 있었다고. 이 조항을 내가 분명히 냈었어요. 그 모의사 이제 냈었지만 이것도 틀리게 낸 거구나 이 사실. 그렇잖아. 왜 기억 안 나? 권리는 국민이고 여기는 국민국가야. 국민국가 의무는 국민국가 어제 있었잖아. 국민국가 있었잖아. 국민국가. 그치? 틀렸구나. 틀렸어? 와, 딱 너는 어떻게 맞췄냐 너는? 어? 너는 맞췄어? 그래 이거 어제 강의 들었잖아. 들어도 틀리는데 그래 2명 맞췄네. 그래도 이거 어렵을 거야. 수험생 입장에서는 저거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다고 봐. 시험장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아. 나도 중요하게 다루는 조항이야. 사실은 35조를 강의할 때도 중요하게 다루는 조항이지만 이게 수험생 입장에 이런 게 어려워요. 단어, 헌법 조항 가지고 되는 거. 헌법 조항 가지고. 내가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내가 이번에 막판 모의고사 할 때 그죠? 모든 20번을 다 헌법 조항으로 내버렸어요. 신림동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박스형으로. 그래가지고 막 왜 이렇게 어렵다고 막 나한테 거의 못 맞춰 애들이. 거의 20번은 다 틀리기 시작해. 내가 보니까 애들이 신림동에 내낼 때 다 20번마다 그걸 냈어요. 헌법 조항을. 그랬더니 애들 거의 못 맞추더라고. 이게 어려워요. 헌법 조항이. 조항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이야. 종합적 기본권이다. 환경권인데 근데 속으로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 모르겠다. 시험장에서는 속어도 쉽지 않아. 자, 8조인 것도 최신 판례죠. 혼인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헌. 금혼조항 이원이었죠. 금혼조항은 이원이었고 혼인 금지 조항은 합헌. 금은 무효조항. 그죠? 혼인 금지 조항. 혼인 금지 조항은 8촌. 이건 합헌. 이게 금혼조항이야. 금혼조항이 무효 이원. 금혼조항의 무효는 이원. 오늘 기본강 이거 했는데 이거 최신 판례 나왔네, 그렇지? 응? 최신 판례 그냥 깐 거야, 깔았어 이 인간이. 그런 거 같죠? 최신 판례 깐 거야. 이거는 많이 있었고 유아유식 정권은 틀리면 안 되는 거였죠, 솔직히? 이것 좀 크려고. 이거는 뭐 근데 봐봐 이게 만만치 않아. 1, 2번까지도 좋았어, 좋아. 여기까지 간다고 봐. 자, 이건 어땠어요? 맞췄나? 맞췄구나. 여기 맞췄나? 내 공식으로 맞출 수 있었다. 6대 입법 부작위로 맞추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6대 입법 부작위로 맞췄어야 돼요. 6 플러스 1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어떤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6 플러스 1이 아니면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맞춰야지. 이걸 책에 없어 이거. 야, 이런 게 어딨어. 6대 입법 부작위 아니고 그러면 여기 맞출 방법이 없을 거야 이게. 근데 이거 봐봐. 이게 뒤지고 그렇게 봐봐. 어떻게 해요? 이게 최신 판례죠. 이것도 출생 등록할 권리야. 아이의 혼인의 아이의 권리 침해인데 생부의 권리는 침해가 아니었죠. 그 판례야. 근데 이걸 뭐 가지고 낸 거야? 이걸 가지고 낸 거예요. 이거를 11조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10조와 36조 특히 36조 10조에서 도출되는 권리야. 난 이렇게 될 줄 상상을 못했어요. 얘에 대해서 이렇게 낼지는 나도 강의할 때 이걸 강조하진 않았어요. 내가 그건 야 독자적 기본권이다 또 아니고 명문화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이다. 명문화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조심해라라고는 했고 근거조항 혹시 조심해라고 분명히 최신 판례 강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표현이 나올지는 나도 몰랐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로 풀 수는 있었어. 6대 입법 부작위. 6대 입법 부작위를 응용을 자꾸 하셔야 돼. 입법 의무가 나오면 그걸 떠올리고 때려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 판례 자체가 있지는 않거든. 양육비. 이거는 저기 내 통치구조 파트 입법 부작위 판례도 없어 이거. 6대 입법 부작위로 나도 맞추는 거 오로지 그거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게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고 내 생각에는. 근데 6대 입법 부작위를 맞췄으면 문제가 이제 답이 나왔겠죠. 6대 입법 부작위를 봤으면 답이 나왔을 테고 아니면 이거 답하기 무지 힘들었을 것 같다 그죠. 진술 거부권. 일단 이건 합헌인 거 판례는 배우죠. 진술 거부는 잘 안 배우지만 배우고 좀 이거 이론으로 배우죠. 후방의 착성은. 그래서 그거로 풀어도 됐던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다음에 뭐 상매매 쪽 이론이 나오겠어요. 이거 안 나오지. 근데 이거 잘 안 다루는 건데 기본서는 있어요. 기본서는 있는데 이게 형사상 불리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세금 문제지. 세금 문제지. 여기 그렇죠? 세금 문제야. 이게 과세 절차가 곧 바로 소개서 처벌을 위한 자료 수집 획득 과정이 아니라 유사 소개 제품 판매하면 조세를 포탈한 자로 이제 해서 세금을 크게 때리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것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1, 2번 쉬웠으면 괜찮을까? 자 협의 이혼할 때 부부가 가정법원에 가라. 뭐 이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최신 판례고 누구든지 이것도 뭐 많이 다뤄지는 판례죠. 행복존 침해.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결의 내용에 관한 정보 자료를 요구하는 것 금지하는 것. 갑자기 오늘 내가 100억이 있었죠?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누구한테 들어왔나? 김철수한테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국민은행 직원한테 나 이거 돌려줄 테니까 김철수한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럼 나 형사처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침해가 나온다 그랬지. 나는 좋은 뜻을 한 건데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최신 판례고. 이것도 아주 최신 판례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어서 안전 위반일 때 가중처벌한다. 이거 합헌. 그 다음에 혈액 투석할 때 의료 수가의 기준의 정액을 수가로 규정한 것 침해가 아니다. 합헌 나왔고. 직업의자에서 다뤄지는 겁니다. 기출에 있긴 하죠. 기출에 별로 한 번에 있겠구나. 이게 있겠구나. 근데 직업의자에 다뤄지죠. 직업의자에서 보통 다뤄지는 내용이다. 자, 27번. 이것도 최신 판례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에는 합헌,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것도 다 최신 판례. 그러니까 이번 진짜 심각했다. 최신 판례가 다 최신 판례야. 뭐 하다 보면 최신 판례. 작년 올해 판례로 깔아버렸어. 뭐 다음에도 그렇게 될 거냐? 그건 나도 몰라요. 근데 아까 쟤도 하는 말이 아침에 내가 90 몇 문제 만들어준 문제 보고 왔다잖아. 최신 판례 그 문제. 최신 판례 문제 보고 왔대. 거기서 우르 나왔다는데 진짜 내가 봐도 왜 이렇게 많이 내 애들. 그죠? 민간 어린이집이니까 돈 안 주는 거지 뭐. 국립이나 돈 주는 거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안전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는 야 이게 진짜 이게 뭐 10개가 아니라 이거 최신 판례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애들은 뭐 진짜 반타작하고 뭐 이랬겠다 이거 진짜. 이것도 저는 사관생들은 어렵진 않지만 이것도 최신 판례 아니에요, 그죠?
대학교 4학년이니까 대학교 다닌 거니까 안 해준다 이거. 이건 최신 판례는 아니고 이게 평등권 침해했어요. 공정보건을 복무한 기간을 사립교직원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것. 이거는 많이는 안다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냈네.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이건 좀 된 판례고 아예 최신은 아니고 4번은. 이것도 난이도가 최신 판례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틀리고 중. 최신 판례 안 봤으면 뭐 이거 다 상해야. 큰일 나죠. 뭐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이거는 쉽죠.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그 유명한 그 판례랑 똑같으니까. 그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원. 그 다음에 이것도 최신 판례고 이원. 이거는 기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최신 판례였죠. 7년 이거 드디어 나왔죠. 7년 이상 이거 이제 이원이 나왔다. 그렇죠? 이원이 나왔고 이거 합헌. 이것도 아주 최신 판례 3번도. 최신 판례 강의를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 통신매체 음란죄. 자, 이것만 이원이죠? 이것만 신상용 등록 조항은 이것만 이원, 통신매체 음란죄만 이원, 신상 등록 조항은. 그다음에 나머지는 등록장 이원 없죠? 다만 보존연한 20년과 뭐가 있어요? 불처분 사건, 소년 불처분 사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 위원, 불처분 사건 위원, 불처분 사건 위원, 불처분 사건 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합헌, 이것도 합헌. 이것도 합헌 거죠. 그래서 3번을 찍을 수 있었겠죠? 옳은 것. 3번을 찍을 수 있었을 거다. 26번 안 했어요? 26 했잖아 이거. 무슨 얘기? 26 했어. 자, 26 그래 26번. 26번은 개수형 했나? 개수형. 그렇죠. 26번은 중. 27번도 중. 28번, 29번. 개수형인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저게. 그다음에 28번.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 우르르 낸 거예요. 28번도 중. 최신 판례 안 했으면 이번엔 큰일 났겠다 이거 진짜. 5년짜리 합헌이었죠? 7년짜리 이원이었고. 이것도 그죠? 그래서 금융회사 인직원 판례도 여러 가지니까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고. 29번 아까 했죠? 20년만 이건 쉬웠지 뭐. 29번은 하지 뭐. 네? 난이도가 하. 이거는 뭐 기출이 마르고 닳는 거 아니고 20년. 답이 쉽죠 이건? 바로 찾아지지. 이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로 난 명확성 위반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 당하는 수가 있다, 그렇죠? 제 모의고사는 분명 이런 거 다 내놓는데 기출에서는 이게 과잉금지 원칙 위반 이것만 다루지 명확성 원칙은 잘 안 냈단 말이죠. 그래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었어 이게. 그래서 이거 내가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고 21조 2항 위반 아니고 과잉 위반이다 이거 정리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광고 금지. 이것도 광고 금지인지 그 연결인지 조심하라겠어요. 연결인지 광고 금지인지 잘 해라. 그래서 바로 연결해주는 수임을 시켜주면 합헌이죠. 연결. 그다음에 광고 금지는 위헌. 변호사. 이것도 최신 판례죠. 기출에 없다고 봐야지 이것도. 기출에 없다고 봐야 돼 이것도. 없어 그죠. 1번도 오래된 판례인데 명확성 원칙은 내 기억에 기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최신 판례죠. 공공기관 실명 확인제.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안 나왔지 이거. 그래서 드디어 실명 확인제 사건이 이제 합헌이 하나 나왔다라고 조심하라겠어요. 국가기관 경찰청에 올릴 때는 본인 확인제 합헌. 예? 그래서 아주 최신 판례 나왔죠. 이거는 뭐 좀 됐지만 침해였고.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난이도가. 이것도 뭐 답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죠? 1번으로 또 찍은 애들도 있을 거야 이거. 유언해가지고 또 찍은 애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것도 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중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통령 관저는 최신 판례지. 이것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대통령 관저. 요새 뭐 국회의장 공간까지 나왔죠.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이게 다 나왔죠. 그 다음에 미신고 집회에 해산명 내리는 거 합헌 상실된다 보기 어렵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났을 때 해산명 했을 때 불응하는 거 처벌하는 거 합헌. 뭐 이건 위헌이고 재판행을 미칠 염려가 있어. 이건 뭐 쉽다고 봐야죠. 뭐. 쉽다고 봐야 돼. 4번 정답이죠. 양식평가부 이것도 기출에 많이 있었죠. 그죠? 양심적 거부를 양식평가부가 또 도덕적으로 정당한 의미예요? 그건 아니죠. 그럼 군대 안 갔다 온 애들이 더 좋은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군대 가서 뺑이 치고 우리는 비도덕적 인간 되는 거야? 그럼 군대 안 간 사람은 도덕적이고 군대 간 우리들은 나쁜 놈인가? 그거 아니라겠죠? 그냥 다르다는 것이 다르다. 너의 양심과 나의 양심이 다르다. 뭐 종교도 그렇지. 뭐 내가 어떤 빗자루 신교를 인정하는 게 빗자루 신교가 기독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지. 뭐 빗자루 신교를 인정하는 이유가 뭐 또 우월적이다 그런 건 아니지. 이런 종교 있겠어? 사이코지. 자, 인생과 주의 신조 이런 것들은 보호되지만 관련이 있어야 돼. 사실과 가치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면 포함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양심은 윤리적 결정이에요. 양심은 윤리적 결정이야. 그 윤리적 판단이 개입이 안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윤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이것도 맨날 할지 이겼죠. 양식 결정 이성적이냐는 기준해요? 안 한다. 그렇죠? 안 한다. 이것도 맨날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개성이란 면에서 약간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합헌이었고 의료 내역비 제출, 의료 내역비 제출 합헌이었고 그 다음에 역시 또 나왔어. 봐봐. 목적은 정당, 수단은 정당, 최소 원칙. 그러니까 이게 과잉금 전칙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이건 기출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어요. 근데 뭐 내가 말하는 것도 기출이 있다는 것도 뭐 300제냐, 500제냐, 700제냐 달라. 그래서 약간 기출을 두껍게 가자는 말이 이런 거예요. 풀명 있긴 한데 얍실하게 하면 또 이게 없어요. 이게 최소 원칙 위반이지. 병역 보호죠. 병역 보호 최소성 원칙은 위반이지. 그거 외워야 한다는 거야. 그 기본서 있는 거. 내가 외우라고 맨날 그러잖아. 할 수 없어.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이라는 게. 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준법서약서야. 준법서약서가 사인하면 뭐해? 밖에 나가서 가석방이 되는 거지. 가석방 되는 게 혜택이지. 근데 강요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수혜를 포기하면 돼. 너 그 준법 사인하지 마. 그럼 밖에 안 나가도 되죠. 못 나갈 뿐이야. 그래서 포기를 공고하거나 거부하는 법적 질서와 충돌하지 않지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죠? 사인 안 하면 뭐 혜택을 거부하는 거야. 그때 양심의 침해는 아니다. 준법사학서가. 근데 이것도 약간 낯설지. 근데 개수형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수험입생 입장에서는 뭐 상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시험장에서는. 시험장에서는 상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마 같은 거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마는. 완전히 큰일 날 뻔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틀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가 틀렸나? 자, 가는 x죠? 나도 x죠? 다도 x고 x가 맞네. 라는 x 아니 0이죠? 그 다음에 마도 x죠? 다는 0. 옳죠. 옳은 거죠. 이것도 그래. 아동학대 처벌 어린이 원장 취소할 수 있도록 합헌.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고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부정 취득하지 않은 것까지 이건 조심하긴 해야 돼요. 부정 취득한 것까지만 취소하면 합헌이고 부정 취득한 건 당연히 취소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부정 취득하지 않은 것까지 취소하니까 이게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이혼 나왔고 요트 조정면허랑 똑같아. 운전면허랑 범죄 행위를 했다라면 무조건 취소하는 거 이혼. 그 다음에 경비 외의 업무의 경비업을 조사하고 금지하는 것 이거 이혼 나왔지. 이혼 나왔고 이것도 아주 최신 판례죠. 이것도 상반기 판례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근데 뭐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을까 이거는? 자격을 취소해야지. 그죠? 애들 학대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 가지고 있으면 이거 큰일 나지. 이거. 그것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도 합헌으로 봐야죠. 최신 판례입니다. 이것도 최신 판례 아주 이것도 최신 판례. 근데 1번이 너무 뻔한 최신 판례 해가지고 틀리면 좀 그렇죠. 그런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뭐 하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아무리 최신 판례 하더라도
서면사가 드디어 나왔죠? 드디어 이제 합헌이게 최초로 등장했죠, 이거. 그죠? 그동안에 민법의 사제 광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의 사제, 사가, 그다음 또 뭐 있었죠? 방송법의 사가, 세 가지 이혼이었죠? 근데 드디어 합헌이가 하나 나왔다겠어요? 근데 이게 인격권 침해 아니었죠? 이것도 아주 최신 판례죠, 알다시피? 네, 아주 최신 판례 X. 그다음 돌보 치안가도 이것도 작년 판례입니다. 합헌. 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조사실에서 이게 목적이 정당성, 그렇지? 이게 침해하지 않는다. 저 침해했죠. 목적이 정당성이 없는 거지. 촉수 검색, 그렇죠? 합헌이죠. 야, 이건 정답이 좀 쉽다 그래도. 정답이 좀 쉽다. 그래서 이것도 하라고 봐야죠. 정답 저거 많이 나왔잖아 이미. 또 경찰 업무랑 관련돼 있잖아. 이게 보안 검색 이래가 촉수 검색 이런 거. 그래서 아마 이건 잘 맞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변호인 조력 역시 중에서도 나왔죠. 그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나 행정 사건의 변호사죠? 변호인이 아니라 그 뭐야? 재판중권. 변호사면 재판중권이야 상대방이 그죠? 그래서 변호인 조력이 아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이죠. 이게 또 나왔죠. 이것도 최신 판례지만 개봉이죠. 검일이 아니라 개봉은 합헌이었죠. 개봉 작년 판례지 이거 작년 판례 이거는. 그 다음에 법원이 명령했는데 쌩깐 거 법원이 야 열람등 허용해라라고 결정했는데 쌩깐 거는 제 침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저 뭐야 구속된 자료는 볼 수 없으므로 되죠. 이거 변호인으로 보장이 됩니다. 이거 유명하잖아. 이거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된 자의 경우도 변호인조력이 적용된다. 되죠. 그래서 난민지 사건 그 사건이 이게 그래서 외국인한테 적용됐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죠. 이것도 뭐 기출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맞히지 않았을까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최신 판례죠. 참 엄청나다 진짜. 아동 학대이자 뭐 물론 어려운 판례라 할 수는 없죠. 알 권리 침해가 아니다. 그렇죠. 3개월간 침해했죠. 판례 변경 작년 초에 나왔던 거죠. 이거는 인터넷 열람 복사 방법 알 권리 침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옛날 판결문은 홈페이지 안 올라가 있는 거야. 홈페이지 안 올라가 있는 홈페이지 인터넷 전자방 홈페이지 말이에요. 홈페이지 안 올라가 문서로 돼 있는 거예요. 알 권리 침해냐 아니다. 그 대신 이제 가서 열람하면 돼요. 6개월 이게 침해가 나왔죠. 변호사 성적 공개 문제 6개월도 이혼이었죠. 이것도 뭐 어렵다 볼 수는 없겠다. 36하 37 그것이 내가 며칠 전에 설명한 것 같은데 농협조합들 이사 뭐 이런 건 이제 선거에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유언 또 하나 뭐죠?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돼서 금지시키면서 정관에 위반된 거, 정관에 임한 거 이거 유언 나머지 합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유언이죠. 결사이자의 침해죠. 였고 이건 괜찮죠. 법률에서 이건 위임한 거 아닙니다. 이건 정관에 임하지 않았죠. 잘 보셔야 돼요. 정관에 임하지 않았죠. 법이 정한 선거운동 방식만 하는 거 이건 합헌이에요. 자, 가위바위보 합헌. 그 다음에 이것도 합헌. 1번이 위헌입니다. 1번이 위헌이다.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37번 하하. 38번은 약간 이게 심판 대상이 낯설게 돼서 좀 수험생이 헤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여러분이 쉽게 아는 내용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노역장 유치 사건에 있어서 공소 제기된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형벌 위반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판례죠. 이건 다 맞췄을 테고 이거는 0. 대인은 적용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취업 제한 적용이 안 되죠.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속에서 맞출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너무 2, 3, 4가 유명한 판례여서 1번은 행위시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뭘 적용한다? 구법, 종전의 규정, 신법이 아니라 소급적이 아닌 거야 이게. 그렇잖아. 이 법이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는 뭘 적용한다? 이 신법이 아니라 그 당시 법.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소급적이 아닌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에서 포섭이 안 되지. 어? 행위시법. 그건 보통 우리가 기출로 이제 다뤄지거나 말할 때는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약간 수험생이 낯설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에서 포섭이 안 됩니다. 기본소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좀 잘하지 않았을까. 그죠?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뭐 중1 할까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뭐 경찰 할 그잖아, 저거잖아. 형법에서 또 배울 거 아니야. 아니야? 형법에서 배우잖아. 어? 어? 토지 소유자의 100분의 3 이상 해제 절차는 비교 완화된 요건만으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나갈 수 있도록 하더라도 저법 위반되면 이것도 잘 안 다루는 판례네. 최신 판례인데 이것도. 강제퇴금 이거 나왔구나. 판례 변경된 거. 어제 판례 변경된 거죠? 엄청 많이 다뤄졌던 건데 이게 드디어 나왔네. 그죠? 아, 이건 맞췄겠다. 왜냐면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 적용 안 되죠? 용산 경찰서장 사건 영장지 적용이 안 되고 영장지 위배 안 되고 과잉 위반돼서 개인정보 침해했죠? 모의사도 마르고 닳도록 됐던 것 같은 나도 마르고 닳도록 이건 안 틀렸겠지. 기재국 수사 통신사실 확인 자료 기존 판례가 나왔네. 그래서 통신자료 요청과 비교해서 보시고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한 것 이게 아폰이죠. 법원 허가가 영장이라겠어요? 뭐 이것도 쉽다,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것도 쉽고. 자, 전기통신 영무를 이용한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 확인 증서 이게 또 뭐 아니 이거는 3, 4년 됐다, 그죠? 아직 최신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한 3, 4년 된 판례인데 침해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위치정보지 이거는 통비법이고 그 때문에 과잉 위반이죠. 그죠? 통신자료 열람 요청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심판대장이고 이건 심판대장이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닙니다. 의한 이렇게 해서 이게 심판대장이야.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제 통신자료 열람이었죠. 그거는 과잉 위반이 아니었고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었고.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달에 하실 분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 그죠? 통비법은 어디 위반이었어 이게? 과잉 위반. 전기통신사업법은 어디 위반이었어요? 과잉 위반 아니었고 적법 절차 원칙 위반. 이거는 영장이 적용됐어요? 적용됐고 영장 위반이었어요? 아니었죠. 그렇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열람은 영장지 적용이 안 됐었지. 이건 매우 중요하고 이쪽도 계속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큰일 납니다. 인터넷 해상감청 과잉 위반이었죠? 과잉금지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그렇죠. 과잉금지원칙 위반이죠. 그렇죠. 과잉 위반인데 영장지 위반이었어요? 그건 아니었다 기억하세요. 영장지 위반 아니었다 기억하세요. 영장지 위반 아니었습니다. 영장지 위반 아니었습니다. 영장지 위반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변호인이 아닌 자죠. 그런 게 침해가 아니지. 변호인이면 변인조력 침해 녹음, 변호사면 재판유 침해, 그 다음 변호인 변호사 아니면 개인정보자 침해 아님. 그렇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녹음 사건은 세 가지죠. 상대방이 변호인이면 뭐의 침해? 변호인조력. 상대방이 변호사면 재판증권. 상대방이 변호인 변호사 아니면 개인정보자 침해 아니고. CCTV 녹화는 다폰이고. CCTV 무조건 다폰이니까.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일반인과의 접견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었다. 근데 1번이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으니 40번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 자, 그럼 한번 봐볼까? 일단 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8번, 11번, 16번 3개, 4개, 23번 5개, 6개, 7개, 7개 정도예요. 40문제 중에 7개가 어려웠다, 그렇죠? 그럼 반타작했다. 뭐 3개 틀렸다. 그럼 실수 있겠죠? 중도 틀리는 게 있거든요. 한 개, 2개, 뭐 이 정도가 컷이 아닐까. 경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4개 아니면 5개?
네다섯 개. 근데 이제 경찰 수험생들은 한 여섯 개, 일곱 개, 한 두세 개 더 잡으면 일곱 개, 여덟 개.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격차를 벌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최신 판례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우르르 무너집니다. 기출 문제만 뒤지게 풀고 더뭐 최신 판례 공부 안 한다든지 이런 수험생들은 이 정도가 아닐 거야. 막 다 10개 넘어가는 수준도 될 수도 있어 이게. 이게 사람마다 좀 격차가 심했을 것 같아. 특히 노량진 스타일 공부 방식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거의 뭐 아작 났을 거야 이게. 진짜 이게 위험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응?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 좀 많이 반영해서 최신 판례 반영된 거 모의고사 많이 반영해서 공부한 사람은 개나마 한뭐 여섯 개, 일곱 개로 커버가 되는데 그러지 않은 수험생은 다 10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 이게. 그래서 하여간 경관 수험생들 한 4개, 5개 어간일 것 같고 경찰 수험생들 6개, 7개 뭐 이 정도 어간이 컷이지 않을까. 제 3개는 엄청 잘한 거예요. 순경 경찰 준비생이 3개면 엄청 잘한. 저 4개도 잘한 거예요. 내 모의고사 들었던 애들 역시 그래도 이게 강연 보람이 난다. 근데 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끝났을 때 그래서 나도 기분이 좋더라고. 열심히 해줬으니까 그래도 하여간 그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열심히 몇 명은 안 됐지만 열심히 해주니까 역시 그러니까 또 오늘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하여간 뭐 시험이 아마 끝난 다음에는 뭐 다들 뭐 어렵지 마음이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뭐 이렇게 나온 거. 그래서 일단은 최신 판례 잘 보고 들어가자. 작년 올해 거, 작년 올해 거 다시 한번 꼼꼼히 좀 보고 들어가시고,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응? 문제를 연습하는 게 좋지. 아니면 막 그 판례를 보더라도 못 맞춰 헷갈려 버려요 그게. 그래서 맨날 최신 판례 문제로 보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본 사람들은 즉각 적응이 되는데 문제로 이게 안 돼 있으면 응용을 하려면 힘들어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게 시험장에서는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쵸 이게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어. 5개 뭐 이렇게 6개 내려가 한두 개씩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또 들어보니까 이제 내 경찰학원 내 못 봤는데 그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교수들 책으로는 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딱 봐도. 왜냐면 내가 초반에 경찰학 실림도 내줄 때 뭐 기출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나는 교수들 교과서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대학 교수들 교과서 가지고. 근데 그 스타일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다음 행정법도 좀 약간 체계가 있어야만 되는 내용이 몇 개 있었다라고 하더라고. 나도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아까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여간 좀 보강할 거 있으면 보강을 좀 하시고, 하시고 공부를 해야지. 뭐 너무 비겁하게 자꾸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다친다. 약간 용감하게 공부하면 안 다쳐요 시험장에서요. 평소 때 당하면 시험장에 덜 당하는데 평소 때 이렇게 편한 것만 막 쫓아다녀 뭐 쉬운 문제 풀고 맨날 이렇게 어떻게 뭐 짱구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애들은 시험장에서 개박살 나는 거야. 이렇게 돼 버리면 시험장에서 완전히 피박 쓴다 진짜. 그래서 생각을 좀 잘 해서서 공부 방향을 정하시고 헌법 같은 경우 방향을 잘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최신 판례 잘 보시고 그래도 이제 기출은 최소한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기출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최신 판례 얘기하지 기출이 안 되는 한테 뭐 최신 판례만 해서 뭐 하겠습니까? 물론 최신 판례가 지금 느낌상은 반 가까이 나왔다는 느낌까지 있어요. 내 느낌이 솔직히 작년 올해 판례를 기준으로 거의 반 정도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는데 세봐야 되니까. 근데 하여간 뭐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나온 건 분명하고 반 가까이 나오지 않았을까. 3분의 1에서 반 정도 나왔어. 진짜 그게 많이 나온 거죠. 최고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내 경험상은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8월 달에 최신 판례 안 나올 수도 있어. 누구도 몰라 그런. 근데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내가 맨날 해야지. 안 나와도 해야 되는 거야. 자꾸 그러지 말고 안 나와도 결과론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돼요. 해야 할 것들은 하는 거지 뭘. 뭐 결과론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나도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도 잘 모르고 내일 아침 뭐 먹을지도 몰라요. 그 결론도 안 난 일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뭐 이렇다더라. 그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해야 할 거 해야 한다. 그래야지 안 다친다. 그런 걸 양보하면 안 돼요. 양보하면 안 되고 그래서 잘 생각해서 헌법도 공부하시고 경찰학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지금 신림동에 아마 대학 교재로 한번 강의를 하려고 그래 9월 달에 내 생각에는 대학교 교재로.
왜냐면 내가 이제 기출문제 다 썼는데 거기 해설을 다 대학교 교재로 다룰 거라. 이게 거의 뭐 이제 편집 끝나서 나올 거예요. 곧 한 9월 달에 나올 건데 거의 그래서 내가 대학교 교재만 나는 선생님들 책을 안 봤어요. 너랑 선생님들 책 가지고 출제 자체를 안 했어. 해설도 다 기출 해설을 1,500문제 정도 되는 것을 딱 두 가지라서 대학교 교재 네 권 정도, 네 권 정도 주된 교재는 하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 찾아지더라 그 책에서. 다만 이제 윤리 쪽은 좀 빠진 게 좀 있고, 경찰 윤리, 일반 이론이 좀 빠진 게 있어서 그거 빼놓고는 그 한 책에서 다 나와. 최신 경찰학에서 거의 다 기출이 나와요. 내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법령. 근데 행정법은 잘 모르겠어요. 행정법은 그 교수들이 잘 아는지. 그래서 차라리 내가 강의해 주는 게 그건 나을 수 있으니까 나도 행정법은 신경 안 쓰지만 따로 강의를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보완해서 하시고 그럴 필요가 이제 있다겠죠. 그래서 이게 출제자들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교수 책을 가지고 출제하지 수험서 책 가지고 출제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다 쓰는 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쓰는 게 어디서 나왔다 그러면 대학교 교재를 써요. 대학교 무슨 교재에서 몇 페이지에서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 출제자들이. 실제 출제 양식이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선지가 다 있고 아래다가 각기 이렇게 무슨 책 몇 페이지 판례가 있으면 판례 번호 이게 다 써도록 돼 있어요. 양식이 있어. 출제 양식이.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수험서 몇 페이지 이렇게 쓰지는 않지. 노량진에 있는 뭐 누구 선생 경찰학 몇 페이지 이렇게 하겠어. 교수들인데 그래도 다 대학교 교재를 가지고 되지. 그러니까 표현이 대학교 교재예요. 그래서 대학교 교재로 지금 뭐 강의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거 필요하다 봐. 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패권반처럼 하자고 그런 얘기를. 패권반이 뭔지 아세요? 아까 경찰 간부생이 아까 막 있었잖아. 걔가 하는 말이 패권반처럼 해야 됩니다. 패권반이 뭐냐면 저기 그 외영직 이상구 선생님 토요일마다 하는 게 있어요. 외영직 국제정책 국제법 그거 다 대학교 교재라고 그래. 대학교 교재로 강의 이제 강독 시간 비슷하게 해요. 학교처럼 대학교 강독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대학교 책들 막 몇 권씩 가져와가지고 계속 물론 그 경찰을 그렇게 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스타일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러더라고. 내가 봐도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과목이 줄기 때문에 이젠 교수들이 대학교 교재 보고 정확하게 내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약간 난이도 조정을 좀 할 수도 있고. 근데 헌법 같은 거는 지금 보면 최신 판례 압도적이지 뭐. 그냥 압도적으로 최신 판례를 깔아버렸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될지는 몰랐어 나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항상 안 나오더라도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험생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래. 강사도 해야 할 일이고. 그걸 안 해놓고 뭐 운으로 인생을 바뀌면 안 되니까 해야 될 일이니까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강조를 했는데 작년 판례 올해 판례 여기 내가 모의고사 강의하면서도 작년 판례랑 올해 판례 설명을 해줬던 것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다음 헌법 조항 한두 개라도 보고 가야 돼요. 헌법 조항 나오면 어렵다고 내가 맨날 그러는데 헌법 조항 나오면 어려워요. 그래서 좀 헌법 조항도 좀 보고 가시고 그거 몇 주 되지도 않잖아. 아니면 내 모의고사 첫째 날 했던 그 헌법 조항 강의 뭐 길지도 않아요. 그거 뭐 얼마 되나? 하루 걸렸나? 내가 하루 반 걸렸나? 하루? 하루하고 좀 더 했대요. 그 정도면 이게 헌법 조항 나왔을 때 응용 문제 나와도 때릴 수가 있거나 안 배운 거 나와도 대충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 강의는 한번 들어주는 건 좋다 봐요. 모의고사 전 강의를 듣기는 좀 부담스러우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헌법 조항 강의라든지 또는 뭐 최신 모의고사 강의 이런 거 뒤쪽에 했던 거 이런 걸 한번 봐주는 게 좋지. 왜냐면 최신 판례가 좀 더 들어갈 거로 최신 판례가 들어간 모의고사집 이런 거 다시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뭐 끝나고 나서 고생하신 거고 어쩔 수 없어요.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좀 마음 편하게 지내시고 시험 보신 분들은 그냥 다음 또 준비하신 분들은 약간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전략적으로 좀 생각해서 교수들을 우리가 전쟁하는 상대방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야지 그냥 뭐 이제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당할 수가 있다. 이번에 보면은 많이 당했을 것 같아. 특히 노량진 스타일로 공부했던 분들은 엄청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자, 하여간 뭐 고생하셨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여간 뭐 다음 시험 준비 하시는 분들은 8월달 시험 준비하거나 내년 혹시라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걸 잘 반영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하여간 뭐 이번 끝나는 게 제일 좋겠죠. 이번 합격하는 게 그런 분들은 하여간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